누가 얘기해? 누구야? 누가 얘기한 거야? 누구지? 피임약을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럼 막 떠요. 위험하다. 먹으면 큰일 난다.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막 내 몸을 망친다. 헤르페스와 하룻밤의 쾌락을 바꾸지 마세요. 네, 그것은 옳지 않아요. 첫 성 경험이라고 해서 다 피가 나느냐? 아, 이거 우리 OX 하자. OX 하자, OX. 선생님, 그 피임약 얘기하는데 배란일이 중요하잖아요.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도 중요하고 연애할 때도 중요하고 하여튼 뭐 즐기려고 해도 중요하고 맞아요. 사실 요 시즌 여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배란일이에요. 배란일을 알아야 사실은 다음 얘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여기서 배란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배란일은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난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배란이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되느냐? 정확한 거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배란이 되고 2주 후에 생리를 시작해요.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전 생리부터 배란일까지 이 간격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생리 주기가 24일인 사람도 있고 35일인 사람도 있거든요. 오늘 생리를 했어요. 이때가 생리 예정일이에요. 이때부터 2주 전. 요 날이 배란일이에요. 배란이 되면 무조건 2주 후에 생리를 해요. 요 기간은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내 생리 주기를 알고 다음 생리 예정일에서 2주 전이 배란일이구나 라고 예측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흔한 평균 주기가 28일이에요. 그럼 4주잖아요. 그런 분들은 생리 시작한 날로부터 2주 후가 배란이고 다시 2주 후가 다음 생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배란된 난자는 보통 하루에서 이틀을 생존해요. 난자가 뿅 나와서 나팔관에 들어가서 여기서 2일 정도를 산다 맥시멈 생각을 하고, 정자는 몸 안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여기 가서 3일에서 5일 정도 산다. 배란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3일에서 5일, 뒤로는 하루에서 이틀, 요만큼이 가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자는 3일에서 5일을 살고 이때 난자가 뿅 나타났어요. 얘는 이때부터 하루 이틀을 더 살거든요. 이때가 가임기예요. 대부분의 어플을 보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가임기를 표시해 놓고요. 이 날을 가장 많이 임신이 되는 날, 앞뒤로 임신이 가장 많이 되는 위험한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짜를 뭐 덜 위험한 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내 배란일을 알면 가임기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피임은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여자는 365일 가임기다. 이 말도 틀린 말이네 그럼.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아니, 가임기가 이때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면은, 나는 만약에 생리를 늘 28일로 언제나 안전하게 해요. 규칙적으로. 그러면은 괜찮죠. 근데 하필 이 달에 35일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날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때가 가임기였어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드물죠. 보통 생리가 규칙적이신 분이 갑자기 확 불규칙하게 바뀌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서 그런 경우.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누가 얘기해? 누구야? 누가 얘기한 거야? 누구지? 그쵸. 왜냐면 난자가 없고 정자가 없는데 어떻게 수태고지야? 어떻게 없어요. 없는데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임기에만 되는 거고, 다만 굉장히 생리가 불규칙한 분들은 알기가 힘들다. 요 정도가 결론인 거죠. 만약에 생리 주기가 진짜 짧아요. 한 23일 주기로 한다라고 하고 생리를 일주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끝물이 배란일이랑 겹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할 때도 임신한대요 라고 말하는 건 그런 분들이에요. 막 주기가 35일이에요. 그런 분들은 생리하는 동안에 임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그게 다르다. 생리할 때는 임신을 한다 안 한다 논의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가끔 환자분들이 저 생리가 이날 끝났어요. 끝난 날은 중요치 않아요.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시작한 날. 무조건 시작부터 시작. 그게 내 생리 주기예요. 시작과 시작. 의사 언니의 한마디. 가임기를 정확하게 알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이보시오, 의사 양반! 끝! 바캉스를 갔어요. 그럼 산부인과적으로 어떠한 얘기들이 궁금한지 시작해 볼게요. 생리가 아니어서 좋았는데 하필 배란기예요. 짜증나잖아요. 그와 뜨밤을 보내야 되는데 배란기야. 그런데 배란기는 성욕이 증가해요. 휴양지도 갔고 그도 있는데 배란기여서 뜨밤을 못 보낸다. 억울하잖아요. 그럼 우린 또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나는 끝까지 참는다. 아니면 콘돔을 사용한다. 가장 영리했던 분은 그동안 피임약이나 혹은 다른 피임 방법을 사용해 왔던 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런데 술을 많이 먹어서 그만 일을 쳤네. 어떡할 거야? 안 먹어도 젊은 어떻게? 나이에.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사후피임약. 그럼 사후피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후피임약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처방전이 필요해요. 병원에 가셔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서 구입한 후 복용하시면 돼요. 쉽죠? 아주 쉽죠. 왜 처방전이 있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베란이라고 관련이 있어요. 베란일이 아닌데 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를 전문의 선생님이 환자분의 상태를 듣고 환자분은 현재 이 약을 드셔야 돼요. 내지는 환자분은 지금 이 약을 드실 필요가 없어요. 라고 결정을 해주는 거죠. 흔히들 알고 있는 사후피임약에 대한 오해. 사후피임약을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럼 막 떠요. 위험하다. 먹으면 큰일 난다.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막 내 몸을 망친다. 뭐 끝난다. 뭐 무슨 뭐 아주 그냥 거의 독약이에요. 사약이에요. 그런 느낌의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클릭해서 막상 읽어보면 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후피임약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가장 흔한 걸로 돼 있는 게 두통 그리고 미식거림이에요. 이거는 사후피임약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약도 그래요. 뭐 항생제 같은 거 먹고도 속이 미식거려요. 그냥 일반 피임약 먹고도 저 두통이 있어요. 많거든요. 그냥 약 자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급성 부작용인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추후에 임신이 안 된다던가 내 자궁이 망가진다던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고, 너무 자꾸 먹었을 때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자주 혹은 얼마 이상 먹으면 생긴다 이런 건 없어요. 이거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피임이 성공했는지 아닌지, 아, 그거는 진짜 되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진짜 신만 알아요. 그것은 생리 시기에 가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냥 어차피 그 전에는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냥 맘 편히 계세요. 그냥 그때 생리 안 하고 그때 발견해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뭐 엽산제를 먹는다던가 어떤 임신에 대한 관리를 시작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먹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의사 언니의 한마디. 루머는 루머일 뿐 애매하거나 걱정된다면 사후피임약을 꼭 먹자입니다. 증상이 있어요? 성병의 증상이 다 종류가 다 달라요? 맞아요. 그런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증상이 있으면 너무 좋죠. 증상이 있으면은 바로 병원에 와서 검사도 하고 치료도 받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남자 같은 경우는 요도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뇨기과에 가서 치료를 많이들 하죠. 감염이 되고 치료하기 전 요 잠복기 사이에 옮겨주고 자기는 증상 생겨서 치료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거는 남자 바뀌면 바로 검사하는 걸로. 남자 바뀐 바로 검사. 눈으로 보면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트리코모나스 같은 경우는 자궁 경부가 빨갛게 반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딱 보면 트리코모나스네? 이런 경우가 있고요. 클라미디아나 임질같이 어마어무시한 성병이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혹은 헤르페스가 자궁 경부에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은 몰라요, 헤르페스에 걸렸는지. 왜냐면 자궁 경부니까 거긴 감각이 없잖아요. 아픈 줄 모르니까 몰라요. 근데 보면 헤르페스. 그럴 때 약을 먹어야 돼요. 병원에서 진료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해요. 왜냐면 그날 바로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빠른 치료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균이 더 증식을 할 수가 있고, 심각한 경우는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골반염 같은 거에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긴 합니다. 콘돔을 써도 만약에 헤르페스가 콘돔으로 가려지지 않는 외부 그런 데 있어도 옮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저는 좀 확인을 하라고 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좀 애무해주는 척 하면서 샅샅이 살피라고 하거든요. 혹시 헤르페스 흔적이 없는지? 보여요? 네, 그럼요. 밖에 그래요? 보여요. 밖에 다 보여요, 배안이. 크게 있어요, 그럼? 아니, 뭐 한 요만해요. 보일 정도야? 그럼요. 옛날에 입술에 걸려봤잖아요, 어릴 때.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진짜요? 아니, 몰랐던 거 아니야? 없었어요, 없었어요. 애기한테 뽀뽀하면 거의 다 헤르페스를 옮겨주게 되는 맞아,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거의 다 가지고 있죠. 그럼 화난 데서 해야겠네. 네.
네, 화난 데서 뭐 라이트를 들던가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난 취향이 이래 이러면서 네. 안 됐어. 아니 애무해주는 척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막 아니 그때 엠브의 하는 척 하다가 또 얼른서 어떡하냐고. 아니 해준 척 이렇게 손으로만 먼저 해준 척하고 손으로는 안 올마요, 선생님? 네, 점막에서 점막으로 옮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옮아가지고 샅샅이 살피고 하라고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시키거든요. 내가 걸리면 안 되니까 좋은 헤르페스 교육 같아요, 속상하잖아요. 선생님. 네, 좋은 교육 같아요, 진짜. 그죠. 어. 아니 남자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 남자한테 혹시 헤르페스 있으세요? B형 간염 있으세요? 클라미디아 있으세요? 있어. 성병을 발견했어. 어떻게 도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핑계를 대야 되냐? 갑자기 뭐 화장실. 나 화장실 급해. 맥을 확 끊어야 돼. 화장실 속이 안 좋아. 어머 집에 불 나는 걸 깜빡했어.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서 나와야지 뭐. 헤르페스와 하룻밤의 쾌락을 바꾸지 마세요. 네, 그것은 옳지 않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또 도는 얘기들로. 떠오르는 얘기. 자, 제일 많은 거 이거야. 천연막은 선천적으로 없는 사람이 있다. 다 있어. 네. 천여막은 다 있어요, 태어날 때. 두 개의 큰 스터디가 있었는데 하나는 1131명, 다른 하나는 134명의 태어난 아기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전부 다 있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대규모의 크로스 섹션 스터디라고 좀 이렇게 큰 거, 거기에서도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천여막이 있다라고 밝혀졌는데 없었던 아이도 있었는데 그 경우는 다른 유전적인 기형을 동반한 경우에만, 뭐 한쪽 콩팥이 없다던가 이런, 그 외에는 몽땅 다 있었다. 즉 천여막은 태어날 때는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출혈에 대한 얘기도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오수정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들이 이제 허름한 여관방에 가서 일을 치르고 피가 막 거기에 범벅이 돼 있어서 그거를 막 욕조에서 빤단 말이야, 남자가. 무슨 영화 오시죠? 오시죠?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겠네. 그 영화 뭔지? 옛날 영화인 걸로. 아니 그럼 그 정도의 양도 나오냐 이 말이죠. 그렇진 않나요. 또 이거 논문에 있는 얘기예요. 첫 성경험을 할 때 어린 나이에 하는 경우에 특히 질이 더 준비가 안 됐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단순 천여막 손상보다 질 자체가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경우도 많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빨 정도로 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여막으로는 그렇게 출혈이 많을 수는 없는 네, 거죠. 네. 왜냐하면 혈관이 적게 존재하니까 피가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제 얘기예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들은 얘기. 제가 들은 얘기. 네, 네. 다시 들어봅니다. 제가 들은 얘기. 자, 첫 관계를 했어. 몇 번을 했어. 네. 근데 그 다음 한 3-4번 하니까 피가 났어.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는 첫 관계를 해도 천여막이 생존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관계에서 천여막이 생존할 수도 있다? 잠깐만요. X입니다. 왜냐면 탄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탄성이 증가하고 남아있는 그 테두리가 얼마 없다라고 하면 안 찢어지죠. 나중에는 좀 더 뭐 격렬하게 했다던가 좀 더 빅 사이즈를 만났다던가 뭐 그러면은 찢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성문화가 개방적인, 이를테면 개방적인 그런 서구 문화에서도 천여막 재생 수술을 한다? 오. 근데 이거는 OX 좀 중간이기는 해요. 네, 왜냐면 그들은 특히 뭐 미국, 유럽 쪽 있는 그 백인들은 천여막에 손상되던지 말던지 신경 안 쓰세요. 왜냐면은 성경험이 없는 분인데 자궁 내 삽입 장치를 하러 오시기도 하고요. 그냥 진로 초음파 봐주세요.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천여막이 파열될 수 있는데 괜찮아요? No problem.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왜 의미 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이거는 뭐 외국에선 안 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거 상담했던 외국인이 한 명 있었어요. 자기 결혼 전에 이거 재생수술 하고 싶다고. 백인이었는데. 뭐 문화적 차이가 가장 큰 거는 맞는데 개인적 차이도 있구나 생각을 했고, 천여막 재생수술에 대한 논문을 쓴 나라들이 미국, 유럽 쪽도 이런 논문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쪽 나라에서도 하긴 하는구나. 그럼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 피가 나게 하는 거잖아요.
도너츠처럼 질이 있고 이렇게 있었으면 얘가 막 이렇게 찢어졌으면 조각조각 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당겨서 꿰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구멍만 남기고 완전히 좀 사춘기 전처럼 최대한 많이 좁게 당겨서 다 조직들을 연결 누빔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다시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놓는 거, 막을 원래대로. 본인은 못 느끼죠? 내가 지금 누겨졌구나 이런 아무 차이가 없어요. 굉장히 얇은 막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술할 때도 굉장히 가는 실로 꿰매게 되고, 가는 실이라면 쌤 뭐 한 머리카락?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거나 머리카락 정도의 실로 진짜 엄청 세밀하게 보고서는 촘촘하게 꿰매거든요. 가끔 관계가 얼마 안 남았어, 막 한 일주일 후 이런 경우에는 사실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이걸 소독을 해서 이걸로 꿰매기도 해요. 왜냐면 실은 녹아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근데 머리카락으로 잡아놓으면 머리카락이 뜯어져도 발견을 했을 때 그냥 머리카락이잖아요. 실이 아니라. 네. 그래서 안전한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으로도 하기도 해요. 굳이? 근데 난이도는 어때요, 쌤이? 머리카락이 더 힘들어요? 실이 힘들어요? 뭐 비슷해요. 그거는. 예. 소독을 해야 돼요. 머리카락. 소독. 소독해야죠, 깨끗하게. 너무 많이 까발려가지고 남자 구독자가 많은데 너무 다 까발린 거 아니야? 어떡해? 죄송해요. 이거 수술하실 분들 죄송해요라고 할까? 쌤이 이거 천연막스 재생수술 여러 번도 가능해요? 여러 번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거기가 너무 이제 막이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막이 찢어지는 거지, 그 막이 없어지는 게 아니어서 그 막이 남아있는 애들을 또 연결해가지고 만들면 돼요. 자,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어, 천연막을. 그래서 관계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2주에서 길면 한 달. 왜냐면 실이 다 완전 녹아야 돼가지고 어느 정도 보이면 실 다 빼버리기도 하는데, 안쪽으로 좀 많이 꿰맸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서 2달까지도 두기도 해요. 이거 굉장히 사람마다 달라요.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선생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교육하면 천연막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의사 관점에서 천연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부담감을 느끼지 말아라든가. 일단은 처녀막이라는 말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게 처녀성의 상징과 꼭 이게 이꼴이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100% 판단할 수는 없어요. 피가 났는지 안 났는지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고요.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산부인과 의사가 처녀막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처녀막이 멀쩡한지 안 한지, 모양이 사실 좀 다르긴 한데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100%는 절대 아니다. 이게 논문도 있어요. 좀 어린데 임신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산부인과 의사한테 보여주고 이 아이가 성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40%밖에 못 맞췄어요. 그 정도로 모양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출 수도 있지만 꽤 높게 위험성, 위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100%, 특히 뭐 이 사람이 강간당했는지 강간당하지 않았는지를 천연막을 보고 뭐 판단을 해달라, 이런 경우를 모르니까. 만약에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때 그걸로는 확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의사 언니의 한마디: 관계 시 출혈의 여부로 상대방의 처녀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